한국에서 바라보는 세계 정세, 우리를 포함한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현재의 세계 정세를 이야기를 한다면 가라앉아 있는 잔잔한 상태가 아니고 대단히 원기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가 평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면 그게 굉장히 행복하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음악소리가 들리고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진정한 평화는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생기가 넘친다기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것이고, 그런 게 평화다. 보통 평화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원기왕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동의 세월, 격동의 시기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문제도 생기고 또 어떤 창조, 그런 활동도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소모도 있고 또 생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평화의 반대 개념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화하면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계가 됩니다. 우리 누구나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이 얼마나 역동적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 위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하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지금 우리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은 정치 시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즉 그 정도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선은 뛰어넘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6.25 동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참극이었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세계 강대국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어떤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을 했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그 당시는 아직 제대로 된 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 지금 중국 시진핑의 중공, 그 초기 단계에 그게 어떻게 세계사에 등장할 것인가, 이거를 어설프게 손을 대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견제도 좀 있었던 그런 그 유엔군 참전이 바로 6.25 우리의 그 우방국들이 우리를 도우러 온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때 구소련에 대한 그런 경계심은 컸지만, 이제 그 무렵부터 그게 분명해졌지만, 중공에 대해서 제대로 중공을 억제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그때의 그 어설픈 대응,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이 남의 나라와의 전쟁을 확전하는 데는 항상 부정적이었고, 그런 면에서 중공이 성장하는 것을 그때 제대로 맥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중공과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거의 인간 말살에 이르는 이런 범죄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오늘날에는 미국이 가장 걱정을 하는
또 이 시기에 전쟁을 그야말로 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양대 세력으로 중공이 성장하게 돼 버린 겁니다. 성장이라기보다 이거는 악화라고 해야 할 텐데 이미 오늘날 제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또 다른 핵전쟁이라든지 하는 거에 불씨는 6.25 전쟁의 그 마무리, 거기에서 이미 불씨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둡니다. 게다가 전쟁의 속성이 이러한데 오늘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정당성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없어야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전쟁이 그 주권이 있는 주권 국가가 주권 침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반격을 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그런 도구로서 전쟁은 정당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의 침공인데 러시아 또 자기네들도 이런 비슷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정당한 전쟁이고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전쟁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쟁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전쟁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이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시종일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이 평화를 지지하는 것, 세계 평화, 결국 세계 각국이 전쟁으로 치닫지 않는, 전쟁의 진영으로 갈라서지 않는 그런 것과 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아주 탐욕스러운 계산이 그 뒤에서 보인다 하는 또 다른 측면을 누차 지적을 했었습니다. 원래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논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국내 어떤 국가 내부의 경우하고 다르게 그 기준이 의외로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그쪽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그러니까 서로 나라가 크던 작던 부유하던 그렇지 않던 이게 자주 독립국이고 대외적 최고권을 가진 그런 주체다. 이게 이제 주권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모두가 대등한지 차등한지 논의할 것이 없이 너도 하나요 나도 하나라는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는 우리가 좀 큰 나라고 우리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 패거리를 모아서 너를 혼내줄 거야.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언제 성립되느냐? 스스로 머리 숙일 때. 그 패거리의 이야기에 머리 숙일 때 성립이 됩니다. 제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노 하면서 그러면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게 전쟁 선포권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러시아가 무섭다고 하는데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3일 만에 죽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외적 최고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시무시한 거고 그래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 전쟁에 가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당당하면 바로 이 국가라는 주체성에 아주 튼튼하면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예의로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국제관계의 기본은 국제 예양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를 대할 때 미국에게 잘 보여야 돼서 그쪽을 공격을 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더라도 국제 예양의 기준을 해서 그리고 원칙론으로 너희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비참하고 우크라이나가 피해자가 아니냐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러시아 너희는 손 봐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는 국가 수준에선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러시아도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주권국가라는 거를 생각할 때 어느 나라를 대하더라도 예의 바르게 대하되 공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 상대방의 예의의 어긋남을 준엄하게 나무라야 한다. 이게 기준입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깨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뭐 세계의 선두그룹에 이렇게 손꼽히는 국가들은 그게 어느 정도 상식선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가끔 한두 번씩 돌출 행동을 하고 돌출 발언을 하지만 결국은 너희가 지금 이 국제 예양의 선에서 벗어났다 하면 바로 머리를 숙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종일관 비난 또 이런 식의 어떤 소위 협잡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추한 짓을 계속하는 거는 정상국가라고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이 바로 이렇고 거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조차 김정은이와 비슷한 말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발언이. 이러면 같이 정상국가가 아닌 것으로 된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당당한 주권국가인데 왜 우리가 저들 테러 집단하고 동일시되느냐. 이거는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발언이 어느 정도 신뢰받느냐. 혹은 국제관계에서 어느 나라가 우리를 모욕했을 때 국제관계에서는 모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뭐 공격을 하고 이건 그 다음 문제고 그런데 한국이 모욕을 당했다고 했을 때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아무도 안 바라봐 준다는 겁니다.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애초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밥 먹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닥에 밥 먹을 때 침을 좀 뱉으면 어떠냐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이 국제예양이라는 것이 법이고 그게 핵심 법이고 국제예양 때문에 전쟁에서 자기 동맹이 자기를 돕는 국가들이 나서고 안 나서고가 결정되는 이런 기준이 바로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그거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건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이런 거 없이 막 가고 있다. 그러면 전쟁 피해 침공을 당한 입장이니까 침략을 당한 입장이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항상 제3자적입니다. 어이가 없는 것이 이 서방 세계에서 신속하게 무기를 대주지 않으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가서 부딪힐 건데 군인들이 많이 죽을 거다. 그러면 국민들도 많이 죽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리냐. 저희 나라 일 아니냐. 또 휴전을 해라. 그러면 전쟁을 해가지고 매번 무슨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뭐를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정규군이 거기 가가지고
뭐 우리 같으면은 국방부 군이 나서가지고 정규군이 딱 그 플랜을 짜서 싸워서 그래서 이게 세계 전사에 남을 만한 무슨 작전을 써서 우크라이나가 저러고 있느냐. 러시아는 그런 말도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안에서 친러시아파들이 있고 또 뭐 거기에 무슨 민간인 뭐 그런 우리가 지금 어디서 누가 싸웠다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은 미국 같으면 민병대 같은 사람들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관계가 돼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그 전략 물자들 여러 가지 지원된 양을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지금 하는 소리가 지금 전쟁 끝낼 생각 없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싸워서 자기네 힘으로 싸워서 뭐 빼앗긴 땅을 되찾든지 근데 자기들 그 주민들이 싫다고 나간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서방 세계 보고 우리가 휴전하기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러시아가 가진 땅을 다 돌려주고 지금 차지한 그러면은 끝내겠다. 휴전을 하겠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쳐들어가고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는 쪽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속 이 전쟁을 하겠다. 혹시 남아도는 기름이 있어서 이걸 다 태워 없애야 하는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것 때문에 세계의 경제가 어떻다, 세계의 어떤 그 국가들 간의 그 안보의 문제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싸우겠다고 하니까 한국 너희 와서 도와줘라. 누구나 한국 너희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지금에 와서 미국에서 아니 그렇다면 미국은 빨리 이게 휴전이 되고 전쟁이 멈춰버린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로 가기를 원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좀 놀랍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23년 6월 2일 미국의 블링컨 장관이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현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은 반대한다. 그러면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밀고 밀리다가 밀리는 입장에서 지금 땅을 잃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계속돼서는 곤란하고 이래서 불리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걸 회복하게 해준다면은 거기서 휴전을 하고 전쟁은 좀 멈추자. 휴전 논의는 보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러시아가 앞쪽으로 만약에 한 100km를 들어갔다. 단순히.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휴전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휴전 조건 받아주면 휴전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 죽겠으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 100km 물러나면은 휴전하겠다. 이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강대국들은 자, 우리가 너희를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크라이나 지금 선을 넘었다.
이만큼 지켰는데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못 지키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는 네가 달라는 건 무조건 다 줄 수 없다. 러시아가 이 서방에서 젤렌스키가 원하면 핵무기도 줄 거다. 이 소리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선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쳐야 될, 우크라이나를 나무라고 너희들 태도가 틀렸다. 왜냐하면 국민이 전쟁을 원합니까? 젤렌스키가 깃발을 들고 싸우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남이 대주는 이런 이상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블링컨 장관 한 소리가 이겁니다. 현재의 전선을 단순히 동결하고 이렇게 휴전을 하는 것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가 아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제 나라를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서 실현되는 거고, 평화라는 것도 자기네들이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자기네 안보가 강력해서 더 이상 침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평화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 썼습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더 좋은 강력한 무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크렘린을 공격한 것도 젤렌스키다. 이 우크라이나 쪽이다. 이런데 미국의 블링컨 장관이 젤렌스키를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그 사람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러면은 미국이 러시아를 그러면 없애고 싶은 건가, 지구상에서. 그게 아니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한없이 계속하겠다는 건가. 그런데 젤렌스키 편에 섰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거 전쟁 끝낼 생각이 없구나. 이게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다. 혹시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괴로운 거 빼고 정권 대 정권의 입장에서 별로 손해가 없는 거 아닌가, 서로서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실제로 전력을 다해서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것뿐이 아닌가. 양쪽에서 나오는 정보도 서로 우리가 상대방을 이만큼 파괴했다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가 있다면 멈추려는 게 기본인데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 상태를 단번에 이루겠다고 하는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서로 공방, 서로 상대방을 죽이고 우리 쪽이 죽는 이거를 한순간도 더 할 수 없는 게 전쟁인 거기 때문에 전쟁으로 승패를 가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의로운 전쟁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게 이 정도에서 끝나면 정의롭다. 이 정도가 되면 앞으로 이 전쟁을 멈추는 게 평화를 의미한다고 할 때까지는 하겠다. 다 끝까지 태워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전쟁의 복잡한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밖에서 보고 나오는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할 때 이건 뭔가 이상하다. 거기 우리 한국이 뛰어들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거기다 들이붓는 일이 지금 목전에서 벌어질 건데 이거 과연 현명한 건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도 남입니다. 지구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구 마지막 날까지는 가지 말고, 3차 대전이 났다고 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외에는 아무도 우리 편이 없습니다. 다 저살자고 하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지구 마지막 날에 우리가 믿을 것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친구도, 같은 정당의 당원도, 같은 회사의 동료도 다 자기 살자고 하기 때문에 그
이 당연한 이치를 두고 지금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데서 무슨 정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떤 정의가 있는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블링컨 장관은 정의를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의와 진짜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그런 곳인가?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투전판이다. 전쟁이라는 것의 종류를 이렇게 나열해 놓자면 여기는 아주 더러운 투전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정의로운가? 젤렌스키 쪽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괴멸될 정도로 가서 싸워서 부딪혀서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부딪혀서 어떤 결과를 냈는가? 자, 그런 부분은 차차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2023년 나토 정상회의가 이제 7월 1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논의한다고 한 것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입니다. 스웨덴이 지금 스웨덴이 지난번에도 가입하려고 했다가 튀르키예가 이걸 반대해가지고 가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튀르키예 경우에도 명분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그 스웨덴에 있는 무슨 반군 조직 그거 넘겨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러고 네가 무슨 나토에 들어오느냐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튀르키예는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러시아 쪽하고도 이익이 있을 때는 손을 잡았고 뭐 모든 국가가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불리한 입장에 딱 놓이니까 스웨덴 가입을 받아들이겠다, 반대 안 하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웨덴이 입장을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건가? 그 반군 조직 때문인가? 스웨덴의 정당성이 거기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번에 6월 초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건데 7월 달에 열리는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번에 스웨덴 나토 가입은 결정될 거다. 아마도 그 정상회의 이전에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스웨덴은 이번에 가입한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될 건가? 나토 정상회의 전에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건가? 바이든 대통령 말이 그겁니다. 튀르키예가 지금 원하는 게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에르도안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F-16을 갖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F-16을 지금 젤렌스키도 갖고 싶다고 하고 그쪽에는 줄까 하고 있으니까 튀르키예로서는 왜 거기는 주면서 우리는 안 주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스웨덴 가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토 확장이. 그러니까 F-16 달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게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처리하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스웨덴 나토 가입은 이번에 그 결론이 날 거다. 가입할 거다. 그러니까 F-16 가입에 찬성을 하면 F-16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거래를 합니까? 이 지저분한 결국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는 이 판은 지저분한 투전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관계는 국제 예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제관계가 지저분한 투전판에서 벌어지게 되면 여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전체의 흐름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끊어줘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우는 아이에게 과자를 쥐어주는 식의 전법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특유의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의 어떤 그 아량이라고 할까 이게 있는 것일 수 있는데 그걸 뭐 나이 들어서 허약하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더 큰 소리로 더 절박하게 그리고 막 가는 식으로 요구하는 쪽의 요구들을 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질서가 도저히 안 잡히고 있다 하는 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튀르키예가 그 나토 정상회의 전에 스웨덴 가입을 승인할 것이냐? 그게 지금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7월 나토 정상회의를 그 의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그걸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그 외무장관 회의를 했는데 거기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오면은 여기에서 서로 설득도 하고 한마디로 구워 삶아서 일단 스웨덴 나토 가입에 찬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패를 먼저 보여줘버린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튀르키예는 버티는 겁니다. 아예 안 나타난 겁니다. 회의 장소에. 그러니 튀르키예를 사전에 구워 삶는 일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2023년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스웨덴 가입 문제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회의 당일에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의제를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결론이 나기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주요 의제는 스웨덴 나토 가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이미 결정이 나버렸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튀르키예 에르도안이 굉장히 막가는 식으로는 수를 잘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염치불구하고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는 선거 전국인데 이게 깨어지면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성사시키려고 할 것은 분명하고 게다가 다음 주요 의제로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냥 다룰 목록에만 들어가 있지.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할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이전에 F-16 줘가지고 그래서 튀르키예가 찬성한다 하고 스웨덴 가입시켜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는 나오지만 사실은 뜯긴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서로 의논해서 합의한 게 아니고 튀르키예는 미국에게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소기의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스웨덴 나토 가입이라는 바이든의 이야기는 실현됐다 이렇게 되겠지만 국제관계에서 바이든의 힘은 점점 빠지는 겁니다. 미국의 이 정치적 평가에 있어서도 바이든의 평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괴범이나 범죄자들하고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튀르키예의 협상에서 강대국인 미국이 결국은 돈 주고 해결했다. 이렇게 갈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오롯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논할 건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아내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으로 거기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미 5월 달에 이야기 나왔듯이 이번에 가면 또 나토 정상회의를 전후해서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하게 될 거다. 이미 젤렌스키의 아내가 특사로 와서 부부를 초청을 했고 또 갈 거다 하는 것이 5월 달에 정해졌다. 젤렌스키는 온갖 첨단 무기, 센 무기, 파괴력이 큰 무기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준으로 미국조차 쉽사리 허리를 숙이고 뒤로 급하면 돈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게 미국이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봐줄 일은 아닙니다. 선거는 항상 규칙적으로 있는데 어느 시대에는 그 당당함을 유지했고 어느 시대에는 이렇게 야합을 통해서 그걸 넘어가느냐. 선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린다. 선거 때문에 그 표를 위해서 그쪽에 사탕발림을 한다 하는 것은 그거는 비겁자들, 저열한 자들의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안 그렇게 지내온 게 인류의 역사다. 지금 너희들이 365 쓰레기들인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젤렌스키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아마 더 좋은 게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달라고 할 겁니다. 돈도 달라고 할 것이고 별의별 걸 우리에게 그 노트북을 달라. 뭐 안 되면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정신을 차리고 봅시다. 우크라이나가 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옳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남이다. 한국은 한국을 생각해야 되고 한국을 위해서 남들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걸 떼어다 주고 박수를 받으면 흐뭇해한다. 세상에 이런 얼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난번에 젤렌스키의 아내가 젤렌스키 마누라가 여기 와서 하는 소리가 우크라이나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한테는 아무것도 따지지 마십시오. 피해자는 그냥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다 적으로 삼아서 쳐줘야 되고 피해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다 줘야 된다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너 누구냐?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아닙니다. 그건 국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나 피해자요 하면 그때부터 피해자가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가락질만 하면 그게 정의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 한국의 비논리. 이게 우크라이나한테까지 가서 우리가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거 섬뜩한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뒤집혀 있는 논리가 깨어져 있는 이 상황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뜯어먹는 그런 빌미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고 대한민국이 뭔가를 해주는 게 정의가 아니다. 그걸 보고 야박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번 던져봐라.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어렵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라고.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의 그 자주성, 우리가 누구다 하는 국가 정체성,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선을 한참 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나쁘면 국민의힘이 옳고 국민의힘이 나쁘면 민주당이 옳고 이거 아닙니다. 똑바로 봐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바닥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의 바닥이 무너지면 자기네들은 대통령 그룹으로서 혹은 정당 대표, 정치인 그룹으로서 상층부를 유지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셉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은 설령 군주시대에도 용납치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국민은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거 언론에서 이쪽 방향으로 몰고 가고 미국에서 이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 그 본질을 간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제관계에서의 위치인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